외로울 때면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당신의 삶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대학 졸업 후 30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지난 30년간 4,500명 이상의 심장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치료 중 깨달은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 부탁드려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지난 월요일 새벽 4시에 저는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73세의 아버지 박영수 씨였습니다. 3시간 전 혼자서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박 씨가 고령임에도 스스로 응급처치를 했다는 겁니다. 해보셨나요? 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방법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박영수 씨를 살린 비밀이 공개됩니다.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의학 지식입니다. 생존 강의는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방법입니다.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직접 실행해 보셔야 해요. 심장은 예고 없이 갑자기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박영수 씨는 평소처럼 오전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들고 읽었죠. 신문이 꽤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슴이 답답했지만 전날 저녁을 먹은 상태라 과식했다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답답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심장마비의 신호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됩니다. 심장이 점점 조여오는 느낌입니다. 누군가가 주먹으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30분 후 길을 지나가던 중 왼팔이 마비되었습니다. 통증이 시작됐죠. 이게 뭐지? 통증이 올 때 팔을 주물렀습니다. 보셨죠? 그런데 왼팔만 마비됐습니다. 아니, 통증이 턱까지 퍼졌습니다.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이 순간 박영수 씨는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이건 심장마비다. 뚜렷한 증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식 덕분에 박영수 씨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가끔 피곤하다면 그냥 아프다고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증상을 다른 원인으로 착각합니다. 어깨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서 감기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귀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심장마비 사망 위험이 일반인보다 3.7배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달랐습니다. 혼자 있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준비했습니다. 박 씨는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아시나요? 당황하지 말고 시계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보셨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한 단계씩 해보자. 이것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순간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침착하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흡연자의 경우 더 조심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일반인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5배 높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위험 요인이 있어도 준비만 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박준호 씨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는 바로 박준호 씨입니다. 당신도 저 노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지식과 준비가 있었기에 버텨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그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비가 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박준호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여러분께도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병을 30년간 치료해왔습니다. 환자를 돌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선생님. 증상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심장마비는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몸은 몇 시간 전부터 신호를 보내는데 최소 30분은 걸립니다. 시작해봅시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흔한 증상이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중앙에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 큰 나무 상자가 가슴 위에 얹혀 있는 것처럼요. 저도 가슴에 큰 돌이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가슴을 누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증이 보통 15분 이상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잠깐 아프다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심장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통증이 가슴에서 왼쪽 팔로 퍼지거나 때로는 양팔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목턱까지 퍼지기도 하고 심지어 머리 꼭대기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들은 턱 통증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치과에 갔다가 결국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67세입니다. 박준호 씨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산책을 하다가 외출하는 게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왼팔이 저리고 턱까지 퍼졌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 순간 박준호 씨는 아주 좋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심장마비라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증상임을 인지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 7가지 긴급 대처법입니다.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원인 모를 피로감으로 특히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매우 중요한 증상입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피로감을 느낀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숨 가쁨입니다. 식은땀을 흘립니다.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갑자기 숨이 가빠집니다. 선풍기를 틀어도 땀이 많이 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어지럼증입니다. 메스꺼움이 있습니다. 불편한 느낌입니다. 특히 실제로 구토가 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꽉 찬 느낌에 불을 끄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증상입니다. 중요한 판단입니다.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두세 가지 증상만 있어도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흡연자나 과거 흡연 경험자도 더 민감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분들 중 다음 위험 인자가 있다면, 위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주저 말고 질문하세요. 박준호 씨가 살아남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빠르게 증상을 인지하고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건강합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가슴 중앙의 압박감, 왼팔과 턱으로 퍼지는 통증 원인 모를 갑작스러운 피로, 숨 가쁨, 식은땀, 어지럼증과 구토. 이 중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심장마비를 의심하세요. 즉시 행동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할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을 도왔습니다. 제가 직접 심장마비 환자를 구할 때 쓴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7단계 긴급 대처법입니다. 이 방법은 생존 확률을 최대 87%까지 높여줍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첫 1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호를 보내느냐 마느냐가 생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을 확보하세요. 증상이 느껴지면 고정된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즉시 멈추세요. 걷고 있다면 멈추고 서 있다면 앉으세요. 더 오래 기다리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박영수 씨, 제발 약을 드세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산책 중이거나 외출 중이라면 길거리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겠죠. 분명히 심장마비가 시작된 겁니다. 앉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으세요. 꼭 그래야 합니다. 바닥에 앉지 마세요. 네, 가능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피린을 씹는 것입니다. 맞아요.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100mg 하나를 씹어서 삼키세요. 통째로 삼키지 말고 꼭 잘 씹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씹어서 먹으면 아스피린이 더 빨리 흡수되어 혈전을 녹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민정 씨 71세,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스피린 복용법을 알려줬을 때 그녀는 씹어서 먹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 아스피린 덕분에 심장 손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손상이 40%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스피린만 있으면 됩니다.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아스피린은 좋지만 항상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없다면 바로 구입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복용하지 마세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는 119에 전화해 주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주소를 말해야 합니다. 119에 전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소를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심정지로 의식을 잃는 경우는 처음부터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백수세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502호처럼요. 심장마비 환자가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76세 남성인데 가슴의 불편함과 호흡 곤란을 느꼈습니다. 119에 정확히 말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상황실에서 추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대답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도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는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키 위치를 종이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비밀번호가 있다면 큰 종이에 적어문에 붙이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열쇠라면 현관 앞에 두세요. 찾기 쉬운 곳에 두거나 화분 밑에 숨기세요. 그렇게 하세요. 도둑이 걱정되실 수 있지만 생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심장마비가 도둑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게 훨씬 긴급한 상황입니다. 박근수 할아버지, 두 번째 단계가 완벽히 실행되면 성공입니다. 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두었으면 긴급 상황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신고 후 16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완전히 수용되었고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절대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피곤해도 누워서 쉬지 마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 중에는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음식이나 물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급차는 언제 도착하나요? 체포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생존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박영수 씨가 정확히 이 4가지를 말했습니다. 3분 30초 만에 모두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증상이 시작된 지 3분 반이 지났습니다. 오래됐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차분해졌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만이 할 일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들렸습니다. 여기 있네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옳으니까요. 상황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5번째는 몸을 45도 기울이고 똑바로 서서 다리를 약간 올리는 것입니다. 왜 이 자세가 중요할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액 공급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때 몸을 약 45도 기울입니다. 몸을 옆으로 기울이면 중력이 머리를 들어 올려 필요한 혈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파나 침대 같은 약 45도 정도로 뒤로 기대세요. 앉아도 괜찮습니다.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 심장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받쳐주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절대 완전히 눕지 마세요. 제가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숨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똑바로 앉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완전히 눕지 마세요. 심장의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박지훈 71세, 우리 할머니도 바로 이런 자세를 취하셨어요. 덕분에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할머니께서 이 자세가 매우 편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6번째는 가족을 위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화하지 말고 문자 메시지로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전화하지 말고 문자만 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자는 보낼 수 있습니다. 말하면 심장 부담이 커지고 가족이 놀라서 질문을 많이 하면 답변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서 심장마비 증상과 함께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119에 신고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바로 오세요. 일정 걱정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만 보내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말고 가족 모두에게 동시에 보내세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 사람이 문자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7번째는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로 천천히 4초 들이쉬고 입으로 6초간 내쉽니다. 천천히 내쉬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가 올바르게 호흡하는 순간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숨쉬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숨을 내쉴 때 휘파람 소리를 내보세요. 휘파람 소리와 함께 내쉬면 더 좋고 효과적입니다. 자연스럽게 하시면 천천히 숨 쉬면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박성호 할아버지께서 헐떡거리고 계시는데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호흡하세요. 그렇게 반복하세요.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숨쉬기에 집중해야 해서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심장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호흡의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신경을 활성화하고 심장이 더 빨리 뛰게 했다가 다시 안정시킵니다. 혈압도 낮추고 힘을 주며 심장 부담도 줄여줍니다. 박성호 할아버지는 이 7단계를 모두 완벽히 하셨습니다. 완벽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결과를 신고한 후 우리는 16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바로 긴급 심장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놀라게 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의식이 또렷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담당 의사가 심장 손상을 막기 위한 응급처치가 완벽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상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박성호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요구까지를 제대로 배우면 박성호 할아버지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는 머리를 감싸는 것, 둘째는 아스피린 씹기, 셋째는 119에 신고하기, 넷째는 문 열어두기, 다섯째는 45도 각도로 기대기, 여섯째는 문자 보내기, 일곱째는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입니다.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통 미리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준비된 사람만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심장 환자를 돌보면서 생존자들의 공통점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위기가 닥치기 바로 직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먼저 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두세요. 이것이 연습입니다. 집 곳곳에 큰 자물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풍기 비밀번호는 234입니다. 적어둔 종이를 꼭 준비하세요. A4 용지에 크게 글씨를 써서 복도나 거실 등에 붙이세요. 책상 위나 침실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증상이 시작되면 문을 열고 연습용 종이를 붙여보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더 걸려도 계속하세요. 연습하면 1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전화 긴급 상황 기능입니다.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긴급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설정하면 전원 버튼을 5번 누르거나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저 갑니다. 라는 미리 등록된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송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모릅니다. 가족분들께 설정을 부탁하세요. 이 기능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전하고 중요합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스마트폰에 병원 정보를 잠금 화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응급 상황. 의료진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응급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혼란스러울 때,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알 수 없을 때, 혹은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를 때 이 정보가 있으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30분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스피린과 사용법입니다. 아스피린은 냉장고에 두세요. 이건 연고형 약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사용법을 적어 붙여주세요. 심장마비 응급처치 2번의 가슴 압박. 첫째 아스피린, 둘째 119 신고, 셋째 문 열기, 넷째 문을 45도 정도 열기, 다섯째 메시지 보내기, 여섯째 대기실로 이동하기.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6초 동안 내쉽니다. 아스피린 병을 냉장고 위에 올려두고 그대로 두세요. 유통기한도 자주 확인하세요.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준비의 힘에 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69세의 할머니입니다. 혼자 사시지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셨어요.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 혼란스러워서 혼자 운전해 병원에 가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운전 중 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으셨고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미리 준비를 하셨다면 살아남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김순호 할아버지는 71세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침착하게 완벽히 대처하셨고 회복하셨습니다. 선생님 미리 말씀드리면 준비 안 했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준비해서 훨씬 나아졌고 마음이 편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를 먹는 습관은 예방일 뿐 문제는 준비입니다. 언젠가는 이 생존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심장마비 응급 상황을 겪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80%는 혼자 집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4가지 준비만 해도 80% 생존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은 20% 생존자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시작하세요. 이 영상 본 후 바로 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준비하세요.
먼저 휴대전화 긴급 기능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아스피린을 조금 사서 냉장고에 두세요. 여기서 멈추세요. 김동철 할아버지, 김순호 할아버지처럼 당신도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너스네 철저한 준비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고 없는 심장마비 준비 안 한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긴급 상황에서 대처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장마비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10초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가 발생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심장마비 후 마비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능할까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이 위험 요인입니다. 이 때문에 혈관 염증이 생깁니다. 지금 기름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죽상동맥경화 딱딱한 플라크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존재합니다. 그 후 죽상동맥경화 플라크가 터지면 갑자기 혈액 응고가 생겨 급성 혈관 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심장마비를 겪었어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스스로 알아차리지만 처음부터 혈관이 막히면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유전적으로 말하자면 전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기 신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부정맥이나 심근 확장증이에요. 가끔은 이런 가벼운 병도 있습니다. 심근병이라고 부르죠. 그런 분들이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그건 심근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심근경색입니다. 고혈압 자체가 결국 혈관 염증을 일으켜 만성 혈관염으로 이어집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서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 혈관벽에 죽상경화가 진행되고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어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 염증 덩어리 같은 거죠. 그런 현상은 죽상반이 많은 부위에서 일어납니다. 많으면 위험합니다. 그것들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흡연 같은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혈관벽의 염증이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혈관벽이 약해지고 죽상반이 많아집니다. 혈전이 갑자기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하고 운동하며 건강하게 식사하고 혈압을 조절하면 죽상경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혈관 염증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급성 혈관 폐색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급성 심근경색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원래 이 기계는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자동 혈압계는 정확도가 인증된 기기입니다. 정확히 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아침과 저녁에 측정합니다. 원칙입니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편안하게 약을 복용하세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이 약을 복용하세요. 식사 전 두 팔 중 혈압이 높은 쪽을 선택하세요.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 내립니다. 1분 정도 안정적으로 앉은 후 1, 2분 간격으로 1, 2회 혈압을 측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혈압을 측정할 때 140 이상이거나 140 미만이라도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가정 혈압은 현재 평균 130에 85 정도입니다. 이 수치를 고혈압으로 본다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그때는 깊게 치료했다고 해서 병이 끝난 건 아닙니다. 심근경색은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예방하는 약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담배를 피운다면 바로 끊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최신 심장 재활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약은 처방대로 복용하세요. 재활 전문가가 인증한 운동을 하세요. 바로 치료를 시작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은 껍질 있는 닭고기에서 섭취하세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채소가 건강에 좋고 생선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와 과일은 섬유질이 적은 식품입니다.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항산화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먹을 때 항산화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혈관 염증을 줄이고 급성 혈관 폐색을 예방하며 죽상경화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이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물론 당뇨병 환자는 과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면 혈압에 좋고 심혈관 질환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조금만 줄여도 심장마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뇌졸중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너무 복잡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단순하게 하세요. 저는 과일을 정말 많이 먹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식품을 고를 때는 생선과 닭고기를 더 많이 먹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장에 권장되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땀이 살짝 날 정도로 40분간 운동하세요. 운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에 좋습니다. 그게 좋고 심장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심장병은 심장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회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도 예전에는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차곤 했습니다. 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증상이 없었는데 요즘은 가슴이 찌릿찌릿 아픕니다. 가슴 통증이 어디인지 몰라. 이렇게 손을 얹곤 합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입니다. 심장에서부터 통증이 퍼져나갑니다. 가슴이 아프고 통증이 팔로 내려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마도 아플 수 있습니다. 통증이 목까지 퍼지고 지금은 가슴까지 옵니다. 몸이 좋지 않고 이도 아픕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 심장내과 의사를 만나 진단을 받으세요.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골든타임 내에 긴급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설정도 공개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골든타임 설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가 바로 배경으로 저장됩니다. 아이폰을 쓰신다면 누구나 건강과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도 긴급 의료 정보란이 있어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현재 병력 등이 포함됩니다. 긴급 연락처도 입력하세요.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이 정보를 보관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이 바로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73세 김영수 씨의 사례입니다. 그 설정 덕분에 그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의료진이 휴대폰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와핀 혈액형이고 약을 복용 중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덕분에 적시에 치료받았습니다.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설정을 항상 해두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임상 연구와 응급의학이 뒷받침한 것입니다. 데이터와 과학 연구에 기반한 생활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적용해온 방법입니다. 심장병 환자를 많이 치료하면서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의 초기 반응이 생과 사를 결정합니다.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은 이런 정보를 알고 대처법을 익혀야 합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혼자라면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73세 윤봉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혼자 살며 어느 날 밤 11시경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손녀에게 배운 응급처치법이 생각나 한 단계씩 조심스럽게 실행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문을 열고 올바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매우 완벽하게 행동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윤 씨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단계별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맞아요.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들을 자주 씁니다. 머릿속으로 정리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더 쉽게 행동할 수 있고 침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뜻깊었습니다. 지식은 생명입니다. 저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최근 혼자 사는 분 계신가요? 노인분이나 심장병 위험이 있는 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적용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지식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7단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하세요. 30년간 의사로서 일하며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구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준비된 거예요. 9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카카오톡과 밴드에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시거나 휴대폰으로 공유해 건강균형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올바른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유익한 건강 정보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계시면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